안녕하세요. 호주를 소개한 남자 호소남 라이언입니다. 여러분 짧은 주 잘 보내고 계셨나요? 네, 저번 주가 롱 위켄드여서 이번 주는 조금 빨리 가는 느낌인데 즐거운 일주일의 중간 시작하시고요. 저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겨우 몇백 불을 가지고 내가 렌탈 프로퍼티를 소유할 수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렌탈 프로퍼티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보통 몇 억이 필요하죠, 맞죠? 몇 억을 투자해야 나의 소유가 되는데 불과 몇백 불로만으로도 렌탈 프로퍼티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습니까? REIT, REIT라고 읽는데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라고 합니다. 즉, 이거는 어떻게 내가 렌탈 프로퍼티를 소유하고 있는지 먼저 쉽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희 같은 여러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맞죠? 즉, 제가 200불을 내고 또 다른 A라는 투자자가 300불을 내고 또 다른 B라는 투자자가 500불을 내고 이렇게 하면 돈이 모이겠죠. 맞죠? 이 돈이 모인 큰 목돈을 가지고 이 레이트라는 곳에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를 했으니 인컴이 발생하겠죠. 맞죠? 이 인컴을 레이트가 받아서 이거를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분할별로 퍼센테이지별로 이렇게 수익을 나누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혹시나 조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사업 비즈니스 스트럭처에 대한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면 80회 정도 될 거예요. 80회 정도의 유닛 트러스트라고 있는데 이 유닛 트러스트 동영상을 보시면 이 스트럭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바로 유닛 트러스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개개인들은 유닛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죠. 여기가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투자한 돈을 각각 유닛으로 잡는다면 유닛이 크면 클수록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거고 유닛이 작으면 작을수록 투자 금액이 작고 그만큼 이익이 작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것 또한 여러분의 인컴이기 때문에 이제 한 해가 지나면 6월이 지나게 되면 텍스 리턴을 신고하게 됩니다. 텍스 리턴을 신고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럼 텍스 리턴의 어느 섹션에 기입하게 되냐라는 것이 이제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그것은 바로 섹션 13에 넣게 됩니다. 13은 어떤 거에 대한 인컴이냐면 바로 파트너십과 트러스트에 대한 인컴을 기입하게 되는 섹션입니다.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무슨 트러스트라고 했습니까? 유닛 트러스트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섹션 13에 이렇게 인컴을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느냐? 즉, 레이트가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프로퍼티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즉, 투자기 때문에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가 되는 거죠. 즉, 인베스트먼트를 프로퍼티에 직접 투자하고 그리고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렌탈 인컴을 받고 그 렌탈 인컴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모기지에 투자하는 것이에요. 즉, 투자금을 받았으면 이 투자금을 가지고 이제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은행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즉, 집을 살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모기지로. 그러면 모기지가 나갔으면 그 사람들은 뭘 받겠습니까? 이자 수익을 받겠죠. 이 이자 수익을 가지고 이제 투자자에게 분배하게 되는, 즉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형이라고 해서 건물도 소유하고 그리고 이제 모기지 돈도 빌려주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장점 뭐가 있겠습니까? 예, 첫 번째, 사고 팔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렌탈 프로퍼티를 직접 여러분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그 웹사이트를 뒤져보고 봐야 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만약에 오픈하우스가 있으면 또 찾아가야 되고, 거기다가 비딩 하려는 그 가격을 적어서 제시하고, 그리고 혹시나 비딩이 되어서 낙찰을 받았다면 또 컨트랙하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무슨 인스펙션 해야 되고 퀀티티 서베이어 연락해서 이제 날짜 조율하고 하는 등 순서가 무지 많고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지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REIT, 레이트의 방법을 통하게 되면 사고 팔기가 무척이나 쉽게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위험성이 작다는 거죠. 즉, 다양한 레이트가 다양한 곳에 분산을 하기 때문에 이 분산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작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네, 겨우 몇백 불 가지고 나의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의 소유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100% 나의 것은 아니죠. 이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가 이 한 채가 100% 나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 지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도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네, 분산 투자. 아까 두 번째의 경우와 맞물려서 분산 투자를 하면서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뭔가 볼까요? 첫 번째, 90%의 수익을 돌려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여러분 이 투자자들이 돈을 이렇게 레이트에 이렇게 투자를 하였죠. 만약에 투자를 하여서 이제 투자를 하면 이제 인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인컴이 만약에 100으로 하겠습니다. 100으로 한다면 이 90의 인컴은 모두 다 투자자에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네, 가지고 있는 number of units의 비율에 따라서 이 90이라는 수익은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10만 남죠? 이 10을 가지고 이제 또 다른 곳에 분산 투자 아니면 또 다른 이런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이 투자 금액을 불려서 막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럭처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fee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즉, 레이트도 하나의 기관으로서, 투자 기관으로서 이제 투자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는 주지만 당연한 것처럼 지들도 fee를 먹습니다. 이 fee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fee는 어디에 텍스 리턴에 작성하느냐? 아까 제가 이 인컴이 발생한다 했지 않습니까? 맞죠? 이 투자자들이 이제 인컴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 투자에 대한 이 인컴은 섹션 13이라 했죠. 구체적으로 하면 13U예요. 13U에 발생하고 이 fee가 발생한다 했죠. 이 fee는 이제 트러스트에 대한 발생한 트러스트 인컴에 대한 디덕션이기 때문에 13Y라는 섹션에 넣게 됩니다.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텍스 리턴 하실 때 보면 여러분이 직접 하신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항이 벌써 이제 그 국세청에 신고가 돼가지고 국세청이 어느 정도 프리필드를 해놓죠, 맞죠? 즉 인컴이 만약에 웨이지를 받았다면 인컴 웨이지 섹션에 벌써 어느 정도 웨이지를 받았는지 다 이렇게 미리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 레이트라는 이 투자 회사가 벌써 국세청에 다 연락을 해놓았고 투자 받은 그 이익을 대해서 국세청에 다 보고를 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텍스 리턴을 하시게 되면 벌써 pre-filled 이미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이 섹션에 대해서 금액만 확인하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오늘 몇백 불 가지고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또 다른 유익한 시리즈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